자, 디아페 비누 광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얼굴에 생긴 트러블이 디아페 비누를 쓰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마스크 사용으로 입 주위에 계속 트러블이 심해서 피부과에 다니는 중이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주문해서 사용해 봤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세안과 샤워 때 사용하는데 바디 샤워 사용하기가 싫어졌어요. 정말 좋습니다. 3개를 구입했는데 지인들 나눠주고 다시 구매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매 후기를 보면은 첫 구매인데 대만족입니다. 함께 계시는 시어머니가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꾸 가려움을 느끼셔가지고 사드렸어요. 며칠 쓰셨는데 좋아하시네요. 덤으로 신랑도 좋다고 합니다. 자, 디아페 비누의 특징,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시킨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아침에 서늘하고 낮에 무더워지는 일교차가 큰 시기, 이때 디아페 비누가 좋습니다. 그렇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1개를, 3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2개를 증정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아페 비누 때문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혼율?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려움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디아페 비누가 사실 부부가 오래 사는 없어 된다. 부부가 오래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 긁어주는 거 그거예요. 딴 거 저는 없어. 쓰면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 필요가 있는가? 빨리 결혼하자, 이혼하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등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등을 많이 긁어줘야 돼요. 근데 디아페 비누를 쓰게 되면은 제가 필요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쓰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디아페 비누를 안 써야 되는 것인가? 저만 쓰면 돼요. 저는. 그래서 각자 하나씩 쓰시고, 예.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인데 네. 아들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뭐 훈계했다. 그 음성 파일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PC에서 발견됐다라고 검찰이 모처럼 반박 입장을 냈는데 요 서기호 판사가 당일에 재판정 가서 봤는데 이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 여기서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찍었어. 파리 가서. 근데 컴퓨터에 심었어. 그러면 이 컴퓨터는 파리 갔다 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그 이게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왜 나왔냐면은 검찰이 강사유괴실 1호 컴퓨터 증거의 대부분이 나온 핵심 증거 강사유괴실 1호 컴퓨터에 고정 IP 관련한 어떤 그러니까 강사 1호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웹메일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웹메일에 접속한 내용이 방배동 고정 IP 내용이다. 근데 변호인단에서 반박을 하죠. 만약에 방배동에서 사용을 했으면 고정 IP로 접속한 기록이 이 1호 컴퓨터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1호 컴퓨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과 연동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 녹음 파일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그 당시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려야지 말이 되는 건데 녹음 파일만 틀어버리면서 그거는 이제 망신주기가 돼버린 거죠. 검찰이 이번에는 그 검찰의 주장을 변호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잘 받아쳤어요. 네, 잘 받아쳤건데 근데 일단 이 얘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일단 그 1번 PC에서 방배동 고정 IP로 접속한 기록이 나왔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녹음 파일까지 나왔다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갖다 붙인 거예요. 겉에 보면은. 왜냐면은 방배동 고정 IP가 나온 거는 동양대 웹 메일 서버에서 방배동 고정 IP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방배동에서 정경심 교수가 자기 메일을 찾아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게 1번 PC에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1번 PC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언뜻 듣길 때 고정 IP? 공인 IP? 라고 되면은 PC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인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이렇게 야단치는 파일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방배동에 있었던 증거가 된다라고 한 건데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그걸 녹음을 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 네. 컴퓨터로 녹음한 게 아니라 이거는 휴대전화? 휴대폰에서 녹음한 네. 것이 넘어간 거예요. 그건 언제 넘어갔는지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거 이제 뭐 유선으로 연결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기화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아니 법정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런데 그 말을 굳이 한 건 뭐냐? 사실 이 엄마가 아들을 야단치는 건 되게 내밀한 사생활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망한 쑥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녹음 파일 전반부를 들어보면은 정경심 교수님이 그 아들한테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훈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이 아들의 어떤 가족, 그 딸과 아들의 학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그걸 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틀렸다고, 검찰이 틀렸다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그 뒷부분을 들어보면 굉장히 조국 장관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이 아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력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특정 시기에 아들이 공부를 조금 잘 못해서 그 부분을 훈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 검찰의 너무 망신주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 집안 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왜 이게 재판정에서 범죄의 근거로 활용돼야 하는지, 나아가서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의 일기장이 왜 범죄의 단서가 돼야 하는 건지, 나는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윤석열 총장한테 써먹었다면 벌써 별건 수사를 했네. 뭐 검찰이 사정기관이 뭐 몰권을 하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 그거 아닙니까? 조국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윤석열도 조사하라고. 그 얘기가 유효해요. 왜? 윤석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맨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면 남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남한테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남한테 들이댄 기준을 나한테 먼저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격은 둘째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이 반박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택에서 컬러 프린터,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한 컬러 프린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소장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 교수님이 방배동 자택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의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상장석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놓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 출력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만들었다.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강사유 기실 컴퓨터 1호에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 이 컴퓨터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 1호 컴퓨터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범행이 있었다고 했던 시기는 2013년 6월 16일인데 2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프린터기가 그 자택에 컴퓨터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 판단을 한 거예요. 1심 재판부가. 근데 이 1호 컴퓨터에는 출력 이력도 없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프린터가 출력되었다가 출력 실패한 내역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컴퓨터랑 그리고 그 프린터기랑 정경심 교수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린터는 동양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컴퓨터, 그러니까 위조를 한 곳은 동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동양 PC 1호 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 중에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방배동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을 했다. 방배동에 있는 프린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터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된 흔적도 있다. 이런 얘기 증거를 제시했는데 문제는 그 프린터가
조국 장관의 자택 방배동에는 없다. 그 프린트는 동양대에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말은 결국에 오히려 거꾸로 정경심 교수와 이로피 씨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재판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한 거를 봤는데, 원래는 이제 이번 6월 28일이 변론 종결을 예고한 날이었는데 한 번 더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이 강사휴게실 PC가 없다면은 이 사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생각해봤다. 그 말은 이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겠다. 저는 그 말로 들려서 정말 한번 제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제출물 압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제출이 돼야 그게 이미 제출물 압수가 되는 것인데, 강사휴게실 PC 같은 거는 첫 번째로 심야에 수사관들이 들어 닥쳐가지고 그 조교에게 사실상 어떤 위압,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면서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고 뭐 잘 안 쓰려고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뒤에서 뭐 얘 징계 줘야 되겠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받아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이미 제출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항소심에서 밝혀진 거죠. 비정상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비정상 종료가 되었다고 기망하고 그걸 가져간 거라면 이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그 제출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PPT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그것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보니까 좀 불안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한글로 된 버전을 보시면 네. 쉽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일부러 영어로 말도 된 안 되는 걸 걸 바꾼 자꾸 거예요. 갖다 붙여요. 그럴싸한 것처럼. 그 비정상 종료라는 말에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무슨 페일리엄 이렇게 했지만 한글로 보시면은 그 완전히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주도해서 끈 이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도해서 끈 이거 것에 저기 대해서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네. 끄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정상 종료인데도 네. 비정상 종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거 버그인데 고치겠다. 버그 나오는 대로 우리 이거 조만간 고칠 거야. 한글로 딱 보면은 예, 그렇게 쉽게 돼 이해가 되는 있어요. 거를 예. 일부러 검찰이 영어로 갖고 와서 페일리엄 이 정도의 우리한테 현혹, 이런 현혹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네. 검찰이 그런 식의 그래서 현혹, 1심 공인 판결문에도 IP 이러면서 네, 명백한 오류가 1심 판결문에 있는 정말 명백한 오류가,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한 게 웹서버. 웹서버 라스트 모디파이드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마지막 접속 기록이 아니라 네. 그 웹서버에서 마지막으로 그 수정. 관리자가 수정한 네. 걸 하는데, 그거를 마치 마지막 접속 시간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심야에 접속했으니까 이건 집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맞아요. 판결문에까지 써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네. 완전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밝혀졌기 그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 기사에서 보면은 최초 작성 시간, 최종 수정 시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수정 시간은 기자가 최종 수정할 시간이지. 네. 내가 맨 마지막에 본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자가 본 시간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근데 최종 수정 시간을 가지고서는 이거 최종 수정, 사용자가 최종 수정. 요렇게 그러니까 말장난? 누가 잘 모르면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판부를 호도하는 네. 그런 그렇죠. 호도하고 아니 우리 일반 호도하고 국민한테서도 네. 오해와 오인을 그렇게 할 유도하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판결문에 이렇게 있길래 판결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어? 진짜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배신감이 느끼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조국 장관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보통 그렇지. 장사미사들의 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검사는 어떻게 하며 판사는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네. 난 갑자기 선택하는- 두려워졌어요. 그 검사가 그렇게 열심히 호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못해요. 안 하겠죠. 네.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저는 몇 건 해봤는데 그럼 무죄 씨. 받은 사건에서 네. 정말 장난 아니게 호도합니다. 눈을 가립니다. 완전. 음. 그러면은 저희 변호인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니까 너무 탄핵.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이라고 밝혀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정말 교묘하게 이것저것을 연관이 없는 건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끼워 맞춰 놓으면은 그거를 바로 잡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물론 그런 게 검사님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니까 저한테 소송 거시는 변호사님들도 그렇죠. 그렇게 변호사들도 하시는 하고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 그래서 이기려고 허욱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장은 온리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업무 비밀인데 온리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주는 거라서 그거 변호사가 썼다 생각하지 말고 의뢰인이 거기 투영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법률가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네. 변호인은 변론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방 대리인이 그걸 소송 대리인. 찾아서 네. 반박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공익의 대변자인데. 검사가 그런 건 해서는 다른 안 된 거야. 것이죠. 법원에서 어떤 판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판사 한 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 주보에 글을 썼는데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심하는 거다. 저 인간이 거짓말하지 않나. 그래서 재판은 거짓말의 향연장이라고 경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까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다 보면 집에 와서도 엄마가 하는 말도 의심을 하게 되고 부인이 하는 말도 의심을 하게 되는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민사소송에서는 딱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소송 대리인은 그 소송을 대리하는 거라서 당사자의 그런 법률적인 그런 이익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딱 민사소송이 맞아요. 근데 형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검사가 그리고 그러면 안 돼. 검사가 그러면 안 공익의 됩니다. 대변자이자 네. 객관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익의 대변자, 네. 객관 의무 객관 이렇게 의무가 있는 부여하는 건데. 거잖아요. 네, 변호사는 그 객관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변호사님에 대한 점들에 대한 저기 환상이 깨지잖아요. 아니 그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너무 그렇다 그러면 수행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법조인의 양심이죠. 그렇죠. 그런 네, 것 네, 같은데 네. 온 소장 보면서 내가 아이고 근데 씹을 때가 그런 한두 번이 변호인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데 아, 소송 네네. 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도 의뢰인이 뭔가 증거를 가져왔을 때 뭔가 이상해요. 뭐 이 증거 좀 위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거 위조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는 묻지 않아? 못하지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계속 돌려보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허위의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할 때는 소송 사기죄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요. 허위 증거는 절대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증거. 증명이 안 아니 의뢰인의 얘기를 써는 네,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오늘 추미애 장관이 네. 어딥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아침에 아니 오후에 오후에요.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윤석열을 두고 지금 대선판을 기웃거리면서 검증의 그물망에 들어오진 않고 대변인을 이른바 조동 출신의 대변인을 내세우고 중앙일보 출신의 간사를 앞세우고 있다. 조중동이 옹위하는 후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러더니 저만큼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중동의 철옹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이게 뭐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뭐 앙심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부인 것까지 다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거 더 얘기할 필요 없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윤석열 검사를 가장 잘 안다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근데 왜 돌았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맞아. 윤석열 사단, 소위 말해 윤석열 사단이라는 그 검사들이 누구를 가장 표적을 삼아서 집중 공격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성윤 검사장,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결국 잡아먹혔죠. 이런 걸 보면은 아 윤석열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점에 추미애 전 장관님이 대담집을 또 출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대담집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진짜로 지금 야권에서의 1위인 그 윤석열 잡는 데는 누군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 추 장관님은 본인이라고 정말 나다
꽝 잡는 매가 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좀 한편은 속상한 점은 추윤 갈등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추윤 갈등이라고 그거를 씌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검찰 법무부 함명 장관과 그렇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반란이죠. 윤석열의 난. 네, 검찰총장 그게 간의 맞죠. 일인데 마치 대등한 사이에서 있었던 서로 마치 뭐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벌어지는 이런 추이용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언론이 만든 거예요. 거기를 그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것 그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차원을 넘어서서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전 이분이 정말 당선을 목적으로 나왔는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보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대통령까지 되면 최상이겠지만은 과연 그 목적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은 네. 꽝 잡는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네, 오늘 맞습니다. 꽝 잡는 매. 그 꽝을 잡을 목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꽝을 잡는 것, 윤석열을 잡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은 윤석열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미션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뭐 생각하는 것이 꼼 아닙니까? 잡는 뭐 독수리도 되는 거고 뭐 삼조고도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핵심 목적이 대통령 당선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정보가 많고 네. 그 사람의 민낯 네. 너무나 잘 아는 네. 추미애 장관이 대선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추정해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네. 꽝 잡는 매는 삼조고도 될 수 있다. 아 그렇지. 예. 아니 그렇게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얻으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인 미션이 윤석열 잡는 것이라면은 네. 요 윤석열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싸움을 거는 한 사람 네.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아니 없겠다. 윤석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윤석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 감으로 충분해요. 자격 충분하고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 아니 윤석열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명한 선명한 기치를 드러내는 거야말로 오히려 최종 마지막 결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중에 매 추미애 춤에. 아, 그 네. 역할을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저도 다시 또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네.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 몇 년 전에 기무사에서 뭐 네. 친이 쿠데타, 쿠데타, 친이 쿠데타. 그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셨다가 정말 모든 언론과 뭐 야당과 청와대와 정말 온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었는데 몇 년 뒤에 그게 진짜였다는 사실로 드러났- 사실로 사실로 드러났고 드러났어요. 계엄령 사건이었네요. 계엄령 문건이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많은 국민들의 정말 대다수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건 추미애 장관이 그때 결단할 필요가 진짜 있었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계엄령 사건과 어떤 비견하는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나라를 구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예. 그게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꽝 잡는 추미애. 네. 추미애의 등장이 이제 주목됩니다. 이제 네. 추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넌 어렵다. 윤석열 너는 대통령 불가능하다.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네. 네가 한 짓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 무슨 일이 나는지. 네. 지금 이 흐름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주목되고 좀 기대되시나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추미애는 네. 보통 정치인하고 달라요. 예. 그 공군 얘기가 잠시 나왔으니 말씀인데 네네네. 공군 법무관 법무실장이 전익수 준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중사 사건 은폐한 혐의로 지금 공군 법무관들 관실도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사람 전익수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전익수는 계엄령 문건 사건 아까 말씀하셨던 계엄령 문건 사건의 수사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딴 놈한테
그 수사를 맡겨놨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계엄령 문건 사건을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 나올 기회가 있으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익수, 지금 이중서 사건, 그 사건의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준장, 알고 봤더니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를 망친 놈이더라. 이것도 망친 게 아니라 은폐 아닌가라는 의심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윤진 기자님한테 한 말씀 이제 댓글을 봤더니 장윤진 기자님이랑 저희랑 방송할 때 저는 한 번도 뭐랄까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불편함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댓글에서 장윤진 기자님이 너무 방송 욕심이 많다. 그래서 원샷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십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장윤진 기자님 덕분에 방송을 정말 잘 구성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장윤진 기자님이 그리고 편집국장이 되신 게 괜히가 아니라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빙빙 돌 때는 그 핵심을 또 찔러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셔서 하는 말이구나. 네.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맞아요.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같이 방송하는 누가 그런 말 해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씨. 근데 저도 댓글을 이제 실시간 댓글을 가끔씩 보는데 네. 제가 뭔가 말을 막 한 다음에 장윤진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그쵸? 어떻게 변호사보다 기자가 말을 더 잘하냐? 그게 그 댓글이 실시간 댓글에는 기자가 그렇지만 더 잘하네. 그 나중에 댓글이 좀 예. 장윤 기자님이 안 실시간 댓글에 원샷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러는 게 그래가지고 장윤진 기자님 덕분에 저희가 방송을 더 재밌고 알차게 꾸미는 거지 현장 분위기를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아주 알찬 얘기들 많이 했고 네. 역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재밌죠. 이 방송뿐만 아니라 김용민 TV 시청하시면 이 시사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알차고 깊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김용민 TV 빨리 50만 될 수 있다. 네. 이제 한 7천 명대예요. 7천 명만 더 구독자가 돼주시면은 50만 시대입니다. 50만 시대. 딴 데는 뭐 100만, 200만 빨리 되는데 참 김용민 TV가 좀 느려서 다차의 또 부덕의 소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닙니다. 들지만 이 정도가 되는 잘 없어요. 이 민주진영에는 잘 없어. 진짜 없어요. 잘 저도 없어. 지금 12만 8천에서 지금 계속 제자리에 이게 우리 결국에는 이 민주진영의 네. 어떤 그 성공과 네. 이 구독자 수 증가 속도는 맞물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좀 느린 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꼼찰청장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